여러분, 진단키트 대박났다. 업체들이 주가가 폭등했다. 소문만 들으셨지 얼마나 팔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수출 신장률은 역사적으로도 없었습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산 진단키트 수출고가는 한 곳이었으며 수출액은 4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4월에는 2,470억원으로 수출액이 폭등했습니다. 이는 1월에 비해 무려 66,046배 늘어난 수치로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의료장비의 우수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1, 2월까지의 진단키트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3, 4월 들어 급증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 금액은 2억 2,598만 600달러로 약 2,774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별로 브라질이 3,015만 달러로 13.3%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탈리아 9.9%, 인도 9.5%, 미국 7.9%, 폴란드 6.6%,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4.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대로 보면 4월에만 브라질에서는 약 3천만 달러, 인도 약 2천만 달러, 미국 및 이탈리아 각각 1,700만 달러 규모로 수출되었습니다. 수출 국가는 1월에 1개에 불과했지만 2월에는 33개, 3월에는 81개, 4월에는 103개로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은 진단키트 수출이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수출 지원에 관세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단키트 제조에 쓰이는 원료와 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수익 검사 및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 통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진단키트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세계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자국 프로야구 개막이 무기한 연기된 국가들에게 각각 ESPN 스포존을 통해 KBO 리그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KBO 리그의 독특한 문화, 홈런을 친 타자가 방망이를 던지는 배트 플립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메이저 리그에서는 금기사항이지만 KBO 리그에서는 이른바 빠던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는 빈 외야석 공간에 현수막으로 위아 위주 우린 함께 있어 선수단 헬멧에는 스테이 스트롱 힘내자라는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선수단 유니폼에는 모두가 챔피언이란 문구가 적힌 특별 패치가 부착됩니다. 2020은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의료진, 대한민국 국민들과 야구 팬들, 선수단을 포함하는 모두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에 대비하고 공동체 의식과 팬심과 열정으로 팀 승리를 다짐하는 뜻의 챔피언에서 따온 의미입니다. 지난 8일 개막한 K리그도 중국과 홍콩, 크로아티아 등 10개 나라에 중계권을 판매해 해외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K리그의 8일 개막전은 영어 자막과 해설을 입힌 화면을 유튜브와 트위터에 송출함으로써 스포츠 경기에 목마른 세계 팬들을 향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매년 수입만 해오던 스포츠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처음으로 영어 자막과 해설을 입힌 축구 중계 콘텐츠 역시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실질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계의 일상이 정지한 지금 무료한 일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는 K스포츠는 해외에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리그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회이자 구단과 선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중계로 가져올 수 있는 금전적 수익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KBO 리그와 K리그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다양한 방법들로 가능한 모든 국가들에게 진단키트의 의료적 지원 및 방역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운데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국민들은 외면한 채 자국의 자존심만을 챙기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본 내 확진자가 증가 중인 코로나19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한국은 이웃 나라이며 중요한 나라라며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일본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협력 요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외국민 귀국에 대해 협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진단키트 등 자국 내 방역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국에 손을 내밀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는 코로나19로 귀국길이 막힌 재외국민의 귀국에 관한 협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진단키트 등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국가와 진단키트 공동개발 등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어 당장 어떤 방식의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한국에 코로나19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일본 의회의 질문에 한국은 이웃나라이며 다양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상호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일본 측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구체적 협력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한국보다는 베트남과 러시아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과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사업에 68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아베 신조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상통화를 요청하며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스템 공동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웅우엔 수원푹 총리와도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상황을 막아보겠다고 베트남, 러시아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일본 코로나19 대응 리더십이 최악의 평가를 받아 아베 총리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NHK는 싱가포르 소재 조사기관 등이 23개 국가 지역의 18세에서 80세 12,000명을 상대로 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 리더십에 관해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월 3일부터 19일까지 국제소비자조사기관 통로나와 협력해 정부의 리더십과 기업의 리더십, 현지 지역사회의 방역, 국가 언론사의 책임감을 주요 지표로 했으며 블랙박스의 오차 범위는 나라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6%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일본은 당당히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이 꼴찌한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싱가포르의 블랙박스가 한 여론조사가 좀 뭐랄까 글쎄요,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판단해주세요. 조사 결과 세계 23개 국가 중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중국 대륙 민중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31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미국의 41점보다 낮은 수치로 우리보다 점수가 밑도는 국가는 16점으로 최하위에 자리한 일본과 프랑스, 홍콩뿐이었습니다. 23개 전체 국가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45점으로 비교적 낮았고 중국과 베트남, 인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대만 등 7개국이 5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꼴찌 일본 다음으로 26점의 프랑스와 27점의 홍콩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구 국가들의 전반적인 득점도 낮았습니다. 미국과 호주,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의 종합점수는 세계 평균 점수보다 낮았으며 뉴질랜드는 서구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득점이 세계 평균 수준인 45점보다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중국이 조사 대상 중 무려 86%가 만족을 표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인데요. 세계 평균 수준인 4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블랙박스 리서치의 다비드 블랙 CEO는 서양 나라의 자체 신념에 큰 금이 간 것을 보았다며 전반적으로 볼 때 다수 나라와 지역은 정부의 민중의 기대를 못 미쳤으나 중국은 민중의 인정을 받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폭발하고 있을 때 중국은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중국이 위기를 훌륭하게 처리했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후의 발전과 관련해 중국은 조사 대상의 85%가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 중국이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미국은 41%의 조사 대상이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31점에 중국이 85점이라는 게 납득이 가시나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론조사가 이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번 사태 발원지 국가에서 우리가 제일 잘했다면서 저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사태 대응 꼴찌를 차지하며 심통이 나 있는 가운데 일본을 두고 퓰리처상을 받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타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속담에 비유해 유익한 조언이라면 그것이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도 따라야 한다. 한국이 싫다면 베트남이든 호주든 다른 나라라도 좋다. 대책에 성공한 나라를 본받아 조기에 완전한 도시봉쇄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감염자, 사망자가 적은 것은 조기에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제한했기 때문이겠지만 감염 확산 속도가 줄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며 여러 나라의 봉쇄 기준은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다른 원인으로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해외로부터 도항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었는지, 감염자에 대한 격리를 얼마나 실시했는지,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강제 격리를 했는지, 인구 밀도가 높은지, 사회적 접촉의 빈도가 높은지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축하합니다. 아베 신조씨. 코로나 대응 꼴찌 하셨네요. 뒤에서 1등이니까 그냥 1등이라고 해드릴게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1등 해보겠어요. 집에서 강아지랑 놀기만 하다 1등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저 싱가포르에 그 블랙박스라는 업체는 납득이 선뜻 가기는 쉽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아니 일본이 꼴등인 건 맞는데 대한민국이 밑에서 4등이요? 정신 승리가 아니라 최근만 해도 우리 확진자가 빵명이었고 사람들이 클럽만 안 갔어도 참 상황이 좋았을 텐데 다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참 우려스럽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기분이라 저도 너무 속상하고 의료진 여러분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요. 요기베라라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힘내서 이 사태를 종결시키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이 시간에도 힘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몇 달째 정신없는 보건당국자 여러분을 생각해서라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손 잘 씻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겹치면서 직면한 경제 위기 때문에 채권 발행에 나섰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조치로 북한 정권과 이른바 돈주들 간의 갈등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빈센트 코엔 국가분석실장은 북한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채권 발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환 보유고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정부의 외화 부족을 추론할 수 있다면서 국내 채권을 발행해 기업과 돈주들이 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Well, it is true that this is the first time in almost 20 years that the regime is issuing bonds, and these are not bonds like bonds that are issued in OECD countries. These are a way basically to force actors, in this case enterprises and donju, to give up some of their hard currency to the regime. 코엔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누적된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했습니다. The drivers are indeed suggesting that they may be running low because North Korea needs to continue to import a number of things for its economy to survive. And it cannot export very much, so the trade balance doesn't look too good.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른 선임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이 한 달에 8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의 외화 손실에 직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채권 발행에 나서곤 했다며 북한이 현재 채권 발행에 나설 동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see that with the border largely shut, though there is some small amount of trade going through, that hard currency North Korea might have earned through legitimate trade with China or Russia is now largely cut off. 앞서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2일 하와이의 이스트 웨스트 센터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이 현재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에 있는 외화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they're going to do is they're basically going to force people to buy bonds. They're talking about a new bond issuance, and they are confiscating foreign exchange. 놀랜드 부서장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경제 운영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 보유를 선호하는데 그 돈을 뺏어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따른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아직 공식적으로 채권 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코엔 OECD 실장 역시 북한 정권과 북한 내 신흥 부자 계층인 돈주들 간의 갈등 양상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